보감. 네, 우리 사회는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 갈등이 극단적으로는 혐오나 혐오 행위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개개인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 고전 속에서는 그런 해법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바로 이분이 그런 해결, 협상, 협의 같은 다양한 이 해법을 찾아내고 계신 분이죠. 알아보니까요. 저는 대타 진행인데도 이분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이름도 같습니다. 자, 조변보감 조우성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정말 좋으십니다. 네, 좋은 이름이시군요. 네, 좀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이름 비슷한 분들을 많이 못 만나는데요. 네. 예, 실례지만 한자로는 어떤? 이게 제 이름이 도울 우자에 정성성자. 그래서 정성스럽게 남들을 도우며 살아라. 그래서 예. 딱 이름이 변호사 이름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사실 우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면 물어보면 그 우자를 도울 우자를 쓰신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역시 도울 우자를 쓰거든요. 도울 우자에 저는 성인 성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살아라 이건데. 예.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예, 두 도울 우자를 쓰는 조우성 변호사님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비자의 리더의 역할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이 조변보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가 참 어렵지만 또 요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악역을 두려워하는 리더라는 건데 이런 분들 사실 의외로 많아요. 좀 젊은 리더, 특히 젊은 네. 리더분들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존경받고 형같이 그리고 친구처럼 이런 리더로서 네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도 내고 싶은 네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또 느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일도 잘해 이렇게 되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조금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기는데 요즘 두 가지를 다 노리는 분. 사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취업 모집 공고의 문구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가족은 안 되겠다. 그냥 일만 하는 사이. 자, 이렇게 되는데 리더의 악역 사실은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예, 특히 이제 한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제 한비자의 관점이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 한비자가 예리하게 보는 것은 아까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 간에도 네. 이 혈연 관계인 가족 간에도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이렇게 그렇죠. 남남이 되는 그런 한진 가문 판인데. 최근에 보면 뭐 난리도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전혀 피도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 네. 어떤 서로 간의 존중과 네. 신뢰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긴장감이 떨어지게 될 때는 결국은 이 관계가 퇴색하게 된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비자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바탕에 깔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실과 되게 맞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들고 나는데 만약에 상사가 네. A 상사, B 상사 둘이 있는데 A 상사는 수시로 막 이렇게 일 잘하고 있어. 잘해. 똑바로 네. 해라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 예, 네.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이제 B 상사님은 그래. 박 대리 믿어. 잘하지. 네. 하면서 네. 이제 별로 터치를 안 해요. 네. 그럼 박 대리 입장에서는 과연 A 상사와 B 상사 누구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야. 사실은 A 상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나를 저렇게 믿어주는 네네. B 상사의 일을 더 열심히 챙겨야만 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네. 이제 한비자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든 뭔가 체크하고 엄하게 하지 않으면 네. 그 조직의 긴장이 흐트러지게 된다. 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진나라의 중국 고대 진나라의 아주 큰 통치 이념이기도 했죠. 이 한비자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악역을 맡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시듯이 퍼포먼스 성과를 내려면 좀 나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찾아오나요? 특히 이제 되게 좀 이렇게 고운 성향을 가진 네네. 그런 CEO나 특히 개발자 베이스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는 개발은 밤새도록 하더라도 신난다는 얘기지. 네네.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밤샘에도 전혀 지치질 않는데 네. 가장 힘든 건 사람? 직원들 관리하면서 싫은 네. 소리 해야 되고 뭔가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제발 요것만 뚝 떼서 좀 아웃소싱을 주고 싶다. 오. 나는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고 싶다. 네네.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나는 일의 본질에 집중하고 싶고 사람에 대한 부분은 뭔가 아웃소싱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다뤘던 사례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리고 과연 그러면 사람 다루는 건 본질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어떤 사례를 통해서 네네. 소개한 게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분도 이제 그냥 김 대표라고 합시다. 이분은 이제 그 IT 회사인데 네. 원래 개발자 출신의 온화한 성격의 말 그대로 개발자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는 혼자 조용히 연구실에서 일하는 게 더 자기는 편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점점 많아지고 뭔가 근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네. 고민을 하다가 뭔가 이런 악역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서 그 군 장교 출신의 네. 뭐 예비역 중령 차상무를 네. 스카우트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예비역 중령답게 이분은 이제 조직적인 사회에 사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표님은 연구에만 매진하십시오. 악역은 모두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네. 욕이란 욕은 제가 다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대표가 이 뭔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네네. 자, 차상무가 들어오자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근태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 회사다 보니까 조금 늦게 근무하면은 안 늦게까지 야근하면은 뭐 보통 뭐 10시, 11시에도 출근하고 막 그러는데. 네. 딱 이 차상무에 7시 반에 딱 와가지고. 네. 이제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야단치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있으면 심할수를 쓰게 하고 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렇게 징계 같은 걸 줄 수 있나 전혀 몰랐는데 김 대표는 네. 그런 제도를 막 활용을 하니까 차상무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군기가 확 잡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 대표는 뭐 이렇게 또 회식하고 이런 걸 싹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차상무는 뭐 자주 회식도 가고 네. 등산도 하면서 아유 대표님은 일하세요. 제가 애들 데리고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으쌰으쌰 한편으로는 으쌰으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강하게 군기를 잡고 네. 이렇게 쭉 해왔죠. 그러니 회사가 핑핑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김 대표는 이제 회사가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했는데 이제 이상한 기류가 감지가 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 네. 어느 순간부터 김 대표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면 네. 자꾸 차상무 눈치를 보고 아하. 이거를 자꾸 차상무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부작용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김 대표는 내가 사장인데 어느 순간은 내가 그냥 나도 그냥 선임 연구원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네. 받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차상무 역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대우를 좀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대표님에게. 네. 하지만 제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 누르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대우도 요구하게 되고 네. 이제 뭐 얘기하면은 김 대표가 얘기하면 그 경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호. 그러면서 직원들과의 관계는 차상무가 훨씬 더 끈끈하고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도대체 어찌하오리까 네. 차상무를 뭔가 이렇게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네. 저를 찾아오게 돼서 알게 되었죠. 예, 참 살다 보면 많이 겪을 일이고 집 안에서도요. 뭐 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이렇게 좀 이 역할, 쪼우고 관리하는 역할과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부작용도 있고 역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풀어가야 될까요? 동양 고전의 지혜를 좀 빌려보면 네.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리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네. 한비자란 책은 여러 가지 사례를 풀어서 왕에게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저런 사례도 있었고요. 케이스를 풀어주는 그런 건데요.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네. 한비자는. 첫 번째 케이스는 신하에게 좋은 고난을 줬을 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뭔가 곡식을 나누어 주고 이런 네. 선정을 베푸는 그런 일을 신하에게 맡겼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가 그 고난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많은 곡식을 나눠주고 적게 받고 이렇게 이제 은혜를 많이 베푼 거죠. 네네. 은혜를 베풀다 보니 백성들이 그 신하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그 고난을 독차지한 네. 결국은 왕을 죽인 그런 사례가 그 전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맡겨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또 송나라의 자한이라는 사람은 군주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포상을 받는 건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네. 하세요.
하지만 형벌을 받는 건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나라 군주가 그거 좋네. 네. 그래서 위험 있는 명령을 내리거나 대신들을 처형할 때마다 다 이제 자한이 다 철회한 거죠. 네. 이로 인해 대신들은 자한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자한을 따르게 되고 앞서 그래서 사례같이 되는군요. 그렇죠. 1년 만에 자한은 송나라 군주를 죽이고 정권을 빼앗았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한비자가 네.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군주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은 당신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네. 근데 전 참 이 말에 되게 핵심을 찌른다고 하는 게 많은 리더들이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내가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밑에서 나를 따른다라고 착각하고 네. 또 왠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는 권력의 지형도가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뭔가 좀 권한의 위임, 네. 이양, 양도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분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리더가 다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수평적 리더십으로만 봐도 사실은 그렇죠. 복잡해지죠. 그래서 근데 한비자는 무조건 권한의 위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그 리더의 본질적인 권한을 함부로 위임했다가는 골치 아프다. 네. 근데 그 본질적인 권한 중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김 대표가 뭔가 저는 직원에 대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사업의 본질에 네.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한비자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네. 본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룰 때 상과 벌. 네. 상과 벌의 권한은 리더의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 이 상벌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권한이고요. 그중에 어느 것 하나만 취하는 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리더 같은 경우는 이 상벌이라는 본질적 권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본인이 쥐고서 잘 쓰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리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많은 요즘 특히 젊은 스타트업을 많이 하시는 리더들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뭔가 아이돌 스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인기 투표하면 네네. 우리 사장님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되게 바램 같은 게 있는 것 네. 같은데 그건 되게 트렌디하게 보이겠지만 네. 결국은 그게 마치 좋은 멋진 리더의 모습으로 인식을 하게 됐을 때는 네. 또 다른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많은 기업 컨설팅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잘못 넘겨버린 권한은 다시 가져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넘어가면 이제부터 내가 다시 할게. 이것도 어려운 거군요. 제가 예전에 세계사를 배울 때 뭐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혁명이 일어나는 게 그렇다 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네. 뭔가 권한을 줬다가 백성들로부터 빼앗을 때 네. 뭔가 사람들은 박탈됐을 때 반발이 심하고 혁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원래 리더의 권한을 밑에 누구에게 줬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라고 빼앗을 때 네. 생각지도 못했던 반발이 나오더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력의 지형도가 바뀌어버리더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코 리더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작던 크던 이 리더십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우성 변호사와 함께한 아주 도움되는 이야기들 계속 이어지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